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와 함께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정신여고 시즌3 3학기 4교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JYP 박재영입니다. 써니 이혜선입니다. 아들러 김지용입니다. 네. 자,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아들러님하고 오늘 사연은 저희가 방송 전에 야 이거 진짜 고민이다. 어떡하지? 진심 막 걱정하면서 이거 뭐라고 이 답을 드려야 할까 막 정말 고민했던 사연입니다. 일단 만나보시죠. 상실님의 사연입니다. 네. 나는 의사다 책걸상 정신여고까지 팟캐스트와 유튜브로 꾸준히 들어오면서 많은 도움과 힐링, 위로를 받았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혼자서 끙끙거리다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사연은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조카에 관한 겁니다. 이 아이는 8살의 아빠의 외도와 폭력으로 부모가 이혼해 현재 아이 엄마 함께 3년째 저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조카보다 2살 어린 딸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살고 있는 도중에 시누이와 조카가 저희 집으로 들어오게 된 셈이죠. 자세한 가정사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잘 표현해줬고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아빠의 폭력과 아빠에게 버려졌다는 상실감을 조카는 제 딸에게 해소를 합니다. 같은 여자아이인데다가 저의 딸이 좀 눈치도 빠르고 밝은 편이라 가족들의 이쁨을 받으면 어릴 때는 째려보고 때리고 했긴 했는데 이제는 어른들 눈치를 보면서 저희 딸에게 문자로 상처를 줍니다. 조카는 대들지 마라. 너가 너무 밉다. 숙모와 삼촌에게 더 이상 참지 않겠다. 미워 죽겠다. 나는 버려졌는데 너는 엄마 아빠가 다 있잖아. 딸은 언니 미안해. 다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 라고 답장을 보냈고요. 딸 핸드폰을 보다가 이걸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2학년 꼬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게 너무 기가 차고 화도 나고 속상했을 아이 생각에 눈물이 먼저 나오네요. 아이는 마냥 언니가 좋아서 그저 미안하다고만 하고 늘 양보하고 이해하라 해서 이제는 싫은 건 싫다고 해도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조카는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인형놀이를 좋아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누워버리고 사촌동생인 제 딸에게도 놀아달라고 하고 안 놀아주면 그냥 멍하게 짜증을 속으로 삭이면서 있습니다. 그동안 제 엄마 대신으로 더 신경 쓰고 저와 남편이 애쓰고 사랑으로 감싸주려고 챙겨주었지만 조카에게는 그저 사촌동생이 부럽고 샘나고 미운 모양입니다. 제 엄마라도 아이를 보듬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엄마는 아니어서 저와 남편이 빈 곳을 채워주려고 제 아이처럼 키웠는데 제 아이한테 이렇게 해왔다 생각하니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어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 언니라고 상처받아도 자기 엄마에게 말도 안 하고 혼자 언니 눈치 보고 있었을 제 딸에게 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자기 전에 얘기해봤더니 그냥 말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두서없이 남깁니다. 꼭 한번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 2학년짜리 애가 또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 아니 착한 사람 너무 착해서 이분은 지금 너무 고통을 받는 케이스인 것 같은데. 이 사연 보내신 어머니도 착하고 딸도 착하고 그쵸. 아빠도 착하고 시부모님도 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온 집안이 이 시누이가 너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사실은 못할 거고 봐주는 게 있을 거고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조카 딸 같은 경우에도 그 분위기를 아니까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있지 않을까. 누울 구석 보고 눕는다고.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거. 이게 상대가 안 받아주면 사실은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들 불쌍하니까 안 맞아요. 됐으니까 조금 마음이 정리될 때까지는 우리가 도와주자. 근데 지금 3년째잖아요. 네. 그래서 3년째 같은 상처는 남아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는 아물었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제 나이에 맞게 성숙하지 못했잖아요. 네. 4학년이지만 인형놀이 좋아하고 마음대로 안 되면 뒤로 누워버린다. 이건 4학년이 할 행동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못한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너무 오냐 하고 그쵸. 너가 힘들겠구나 하니까 아이가 이 성장이 멈춰버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분명히 뭐 아빠가 뭐 폭력을 휘두르고 외도하고 이혼하고 이러면서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 들어주니까 그쵸. 애가 이제 뭐 스트레스를 자기 나름 방식으로 이렇게 네. 풀고 있는 건데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둘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8살이라고 했잖아요. 아빠의 외도와 폭력으로 네. 이혼. 물론 그 어린 나이에 아이가 받은 상처는 엄청났겠지만 아이는 또 회복 탄력성이 되게 큰 존재라 이렇게 사랑받는 집안에 들어오면 그래도 또 금방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어쨌든 써니님이 진짜 핵심적인 부분을 처음에 짚어준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너무 허용적인 태도. 지금 이제 궁금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연이 좀 짧아가지고요. 일단 우리 사연 보내신 상실님은 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업주부이신지 그리고 그 시누이 이 문제의 조카의 엄마는 일을 하는 건지 뭐 밖으로 놀러 다니는 건지 아니면 집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별일 안 하시는 건지 보면은 그 시누이에 대한 표현은 뭐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궁금하고요. 이 대목이 약간 포기한 듯한 그 느낌인데. 다음에 아빠, 그러니까 남편은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저도요.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거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이 시부모님, 그러니까는 조카의 외할머니, 할아버지, 네. 그리고 그 아이 엄마에게는 이제 친부모가 되는 그 시부모들은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지금 이게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뭔가 해결 방법이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왠지 제 느낌에 상실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메일을 보내셨잖아요. 아직 아무한테도 말씀을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한테는 뭐 여동생일 거잖아요. 어쨌든 혈육이니까 말했을 때 남편의 반응도 조금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 누나일 수도 누나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자 형제니까. 어쨌든 너네 집안의 문제라는 식으로 그쵸. 공격받을 그렇게 여지가 있어서. 생각할 가능성이 있고. 그럼 남편도 문제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이렇게 가끔씩 또 이렇게 왜 집안 갖고 그래 이러고 뭐 그럴 수도 네. 있으니까 이게 좀 민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 시부모님한테도 말씀드리자니 시부모님도 사실은 그게 잘못된 상황이라는 걸 아셔도 딸이 불쌍하고 그 손주가 불쌍하니까 약간 오히려 더 이렇게 오냐오냐 해주는 쪽으로 강화될 수도 그럴 있잖아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그러니까 되시니까. 이성과 감성은 또 네. 다른 그러니까. 거라서. 그래서 저는 왠지 말씀 못 하시고 혼자 고민 중이신 것 같아요. 제 그냥 그 아무한테도 말 못했다고 치고 네. 그러면 우리 아들러님은 뭐라고 지금 조언하고 싶습니까? 적어도 일단 남편하고는 확실한 한 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확실한 한 팀이 돼야죠. 그 집안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편하고는. 왜냐하면 뭐 다 중요하지만 조카도 중요하고 시누이도 중요하고 시부모님도 중요하지만 지금 딸이 제일 중요하죠. 그쵸. 그리고 이 집에서 최약자잖아요. 사실은. 그러네요. 네. 무조건 딸 편 들어야 되고요. 네. 그래서 남편에게 알리고 그다음 남편과 이제 부모님에게 알릴 거를 고민하고 그다음 부모님도 아시고 나면 이걸 또 시누이에게 어떻게 알릴지 공유해서 적어도 어른들끼리는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숨길 맞아요. 건 아니다. 알아야 돼요. 근데 좀 걱정될 이게 공론화를 한다는 게 딸한테도 상처될 수도 있을 거고 조카 딸한테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란 생각도 하시지 않았을까. 그 자칫하면은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거든요. 그쵸. 네. 우리 지금 상상을 해봐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거 사실 분가를 안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분가를 안 한 이유가 뭐 이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게 뭐 직장 문제든 그쵸. 뭐 경제적인 문제든 뭐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상황에서 분가를 안 하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는 시부모님의 발언권 이런 게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 시누이도 이 동생인지 오빠네 집에 들어왔다기보다는 부모님 집에 그쵸, 들어온 그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름 또 지분이 있는 거야. 네. 이 상황에서 쟤 때문에 우리 애가 힘들어요라고 말해버리면 시부모님이 어떻게 나올지 이게 만약에 시부모님의 발언권이 강한 상태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라고 하면 분가를 하는 건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최상이죠. 최상의 방법. 최상이죠. 최상이지. 근데 여건만 된다면. 만약에 상실님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어서 시부모님도 케어해야 되고 시누이도 케어해야 되는 입장이면요? 같이 계속 살아야만 되는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거는 무조건 어른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조건부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조카가 네. 소아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라는 식의 조건부 하에서만 같이 지내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만약 못 받아들인다. 아니 애가 그럴 수 있지. 뭐 이제 고치면 되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라는 식으로 약간 가볍게 상황을 인식하는 게 나온다면 그냥 분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가가 제일 정답이긴 한데 네.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느냐. 네. 그것도 있고. 그래서 더욱 남편이랑 상의해봐야 될 문제인 거고 만약에 좀 분가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렵고 무리가 되더라도 남편이 의지가 있으면 아니 뭐 단칸방이라도 얻어서 나가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지금 아이가 밤마다 울고 지금 아이를 엄마가 안아주니까 울었다고 했는데 그때 실제 눈물은 그때만 흘렸을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아이는 계속 스트레스 받고 있는. 애가 언니한테 내가 잘못했어 내 탓이야라고 했는데 이게 뭐가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그러니까요. 애가 정말로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부모 저도 아까 이제 JYP님 얘기한 것처럼 그 가정 환경이 어떤 상황일지 만약 궁금한데 아이 둘만 있는 상황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는 진짜 위협적인 상황이에요. 맞아. 그쵸. 다 어른들 나가고 애 둘만 진짜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쵸. 그리고 지금 4학년하고 2학년이잖아. 아우 체급 차이도 나죠. 초등학교 2학년한테는 4학년이면 되게 언니지. 그쵸. 엄청 무섭죠.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 아이는 불안한 뇌로 자라납니다. 아이는 아직 뇌가 성숙을 덜한 상태고요. 불안한 뇌로 자라나고 앞으로 성격 형성에도 크게 영향 미칠 수 있거든요. 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최우선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만 하고요. 그래서 저도 분가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걸 단칸방이라도 분가하는 게 아이에게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무조건 물리적으로 분리를 하는 게 필요하네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조건부 약속이라도 해야 된다. 소아정신과 진료를 무조건 꾸준히 받는다. 그 시부모님 집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 시누이와 조카가 집을 나가는 건 사실 더 쉽지 않걸랑요. 그쵸. 그 남편이랑 같이 이 가족이 집을 나가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방법이니까. 근데 지금 읽다 보니까 문득 들어온 구절이 있는데 지금 그 시누이 분도 3년째지만 아직 마음을 못 추스리신 것 같아요. 상처에서 회복을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케어에 더 소홀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혹시 이 시누이 분도 뭔가 현재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상황일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아버지와의 과거가 있지만 이제 어쨌든 분리된 지 3년이 지났고 어머니로부터 온전한 사랑을 받고 주변에 도와주는 이런 따뜻한 가족들까지 있다면 아이는 분명히 더 회복되었을 텐데 어머니께서 아직 상처에서 못 벗어나신 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들 간의 합의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격받는 느낌 들지 않도록 하지만 동시에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치료는 해야 될 상황이다. 저는 남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든 아니면 이제 앞으로 알게 되든 간에 남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 뭐 낳아주신 분이고 중요한 분이지만 부모님, 글쎄 아이나 이 아내보다 더 중요하다? 라고 볼 수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네. 그리고 누나인지 여동생인지는 형제 남매는 자기 직계 가족 아이 마찬가지로 더 안 중요하고 조카는 더 안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진짜 중요한 딸 아이하고 아내의 편을 남편이 들어줘야죠. 그렇죠. 남편분의 역할이 막중하네요. 저는 그 아들러님이 지금 조건부 만약에 분가를 못하면 조건을 걸어야 된다라고 하셨을 때 그 조건에 시누이분의 재활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그 신우이까지 걸고 넘어지면 너무 복잡하지 않습니까? 복잡할까요? 근데 아이만 치료받는 게 의미가 있을까? 네, 아이 또 치료로 일단 시작이 되면 만약 어머니에게 현재 이런 문제가 보인다면 그쪽 정신과 의사가 개입을 할 거예요. 네, 어머님도 지금 상담을 잠깐만요. 받아야 그 됩니다. 아이를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그 지금 조카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쵸, 4학년 조카 딸. 4학년 조카 약간 네. 난폭한 그러니까 지금 행동하는. 마음에 그 친구도 네. 상처가 많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 저 2학년 네, 아, 동생 네. 얘 마음도 좀 어떻게 좀 보듬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얘도 어디 가서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없습니까? 사실 여유만 되신다면은 한번 평가 받아보시는 게 저는 무조건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동생도 평가 받아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단편적인 것만 드러난 거고 얼마나 어떤 일이 있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평가를 받아보고 아이가 실제로 현재 상황을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끼는지 상처가 있는지 이런 거 평가 받아보시면 네, 무조건 좋습니다. 아이고, 일단 그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딸아이는 본인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부모님으로부터.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상실님과 상실님 남편이 빨리 좀 행동에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물론 이제 시간이 가면 아이가 크면서 언니한테 이렇게 절절매고 막 미안해하지 않고 왜 저래 이러면서 이제 좀 같이 맞짱을 뜨거나 뭐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때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게 오래 갈 거라서 지금 빨리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신여고에 사연 보내실 분들은요. 네, 원하시는 닉네임, 성별, 나이와 함께 A4 용지 한 장 정도의 분량으로 구체적인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사연 보내실 곳은 radio@doc.co.kr입니다. 사연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